원래 인제 범죄가 많은 그 범죄 가족들은 잘 알아요. 자기네들이 잘 알아서. 예. 뭐 아버지도 선배고 형도 선배고 또 조만간에 동생도 들어올 거고. 예,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아주 단련이 돼 있어서 이런 어떤 안 해 보면 그런 사람들은 구치소에 들어왔을 때 완전 갑이에요, 갑. 예, 갑인데 예, 저도 그랬지만 주변에 구치소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 자체가 그 주변 사람들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좀 하루를 그러니까 좀 1 시간이라도 빨리 여러분들한테 배송되고 혹시 궁금하거나 뭐 요런 거 좀 안내도 더 곁들여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이게 참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를 이렇게 받아 보면 받아 보면 아무리 내가 당당해도 예,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심리적인 부담도 크고. 근데 인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구속돼서 수사받는 거죠. 구속되는 경우는 우리 그 구속됐다가 무죄로 판결이 나는 경우는 제가 그 통계로 봤을 때 거의 한 1%대예요, 1%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구속됐어도 뭐 무죄를 계속 주장하면 실질적으로 그 뭐 바로 나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인제 있는데 뭐 저도 그랬죠. 예. 그런데 일단은 그 우리 납작 엎드려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사 앞에서도 나 뭐 경찰 요즘은 이제 경찰들이 조사하니까 도 인제 기분 나쁘지 않게 우리 조사받을 때라든지 진짜 진심으로 성의 있게 해야 되지만 특히 그 법원 법원은 다른 곳이에요. 네, 법원은 다른 곳이고 예. 법원에서 아무튼 내가 판결을 잘 받고 예 그것이 뭐 이제 아직 이제 기소돼서 뭐 1심 판결이 나기 전이든지 항소를 해서 재심을 하기 전이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필수가 있죠, 필수. 예. 어 반성문을 쓰지 않으면 거의 그 재판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써야 한다는 거 참 그것이 굉장한 부담이죠. 굉장한 부담이에요. 요즘같이 뭐 우리가 인제 이렇게 손글씨 잘 안 쓰는 시대에는 더욱 큽니다. 그리고 그 반성문 쓸 때 인제 많이들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변호사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대피를 해 주는 곳이나 뭐 이런 곳을 통해서 반성문을 대피를 받아서 이렇게 써서 인제 제출을 하고 하는 그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거기에서 성의가 느껴지지 않아요. 예. 뭐 변호사분이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헌재 판결에 지금 윤석열 관련해서 그 헌재 판결 그 진행되는 걸 보니까 느끼셨을 거예요. 변호사라고 해서 뭐 용쓰는 재주 없어요. 예. 무슨 뭐 어마어마한 문학가가 감동의 글을 써서 판사님을 눈물을 흘리게끔 한다? 그거는 그 반성문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스토리가 있어야죠. 그죠? 내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어떤 진짜 누가 봐도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예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만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문장력으로 글쓰기로 반성문을 잘 써서 나온다? 어렵습니다. 이 의미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반성문 쓰는 것은 어떠한 그 여러분의 글쓰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얼마나 네가 지금 반성문을 쓰는 데 있어서 그래 사람이 우리 인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유 얘 참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다. 좀 좀 생각해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전달돼야 되는 그런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 건데 참 힘들어요. 음. 그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야 되나요?
이 글자로 갖다가 글씨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필로 쓰라는 이유가 그죠? 예. 만약에 예전에 워드 프로세서라고 했는데 뭐 워드 프로세서라는 거를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예. 워드 프로세서란 기계가 따로 있었죠. 타자기처럼. 예. 제가 처음 그죠? 법원에 관련된 서류를 써본 게 워드 프로세서로 제가 작성을 했었어요. 대학교 때. 물론 이제 제 일은 아니고 선배가 이제 부탁을 해서 뭐 그때는 짧은 지식으로 대신 이제 이것저것 책을 찾아가지고 써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워드 프로세서로 이렇게 깨끗하게 겉표지나 안에 내용을 정갈하게 쓰는 것이 굉장한 노력과 정성을 보인 거였어요. 뭐 지금 컴퓨터로 뽑는 것보다는 더 질이 떨어지지만 그랬지만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다 모두 다 컴퓨터로 쉽게 뽑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컴퓨터로 프린팅해서 가져오는 거 자체가 손으로 글씨 쓰는 거보다 더 의미가 있었어요. 힘들었으니까. 프린터기 값이 굉장히 비쌌고 가지고 있는데도 별로 없었고 용지 하나 그렇게 컴퓨터로 입력해서 출력한다라는 것 자체가 손으로 쓰는 것보다 힘들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손으로 잘 썼죠. 제 친구들도 보면 글씨 다 잘 써요. 저는 뭐 잘 쓰는 글씨는 아니고. 음.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자필로 써야 되죠. 자필로. 필로 써야만이 워드 프로세서 아니죠.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는 다른 기계입니다. 컴퓨터하고. 워드로 작성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프린팅해서 가져가면 그 자체가 얘는 뭐 생각이 없는 애구나. 그죠?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이게 모든 가치는 변합니다. 상대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꼭 그 반성문을 자필로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구속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제 나이 또래들이 봤을 때 소위 이제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봤을 때 야, 요즘 애들은 안 된다. 싸가지가 없다. 애들이 뭐 어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도 다 그랬고. 예. 그리고 또 그때는 또 그 나이 때만의 그런 또 의미부여가 있는 거라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 잘 판단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나중 문제고. 근데 어찌 됐든 어찌 됐든 특히 우리가 이제 진짜 죄를 짓고 싶어서 내가 저 새끼를 죽이고 싶어. 예, 저도 이제 죽이고 싶은 놈 있어요. 씨. 예, 마음으로만. 놈이 아니구나. 놈들이구나. 예. 근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자 해서 저지른 사람은 감옥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오히려. 또 자기 목적을 실현했잖아. 그리고 내가 어떠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게 나쁜 짓이다라는 걸 알고 한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영부인 아직 뭐 검찰 수사를 안 받은 우리 김건희 여사 받을 것 같긴 한데 뭐 멘탈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다른 쪽에서 많이 하는데 예전에 그 같은 나이에 신정아 씨라고 이제 무슨 이렇게 고위 공무원하고 이제 썸씽 때문에 이제 나이도 비슷해요. 같을 거예요. 72년생이니까. 그다가 조사받으면서 굉장한 공포에 오줌을 지렸다. 그 여자분이 뭐 그런 젊었을 때 검찰한테 조사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법원 판결, 특히 구치소 생활, 구속돼서 생활이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한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 그죠? 문제가 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했을 때예요. 내가 저거를 맞을 각오로, 그죠? 내가 대가를 치를 각오로 걸리면 내가 깜빵 들어간다. 라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잘 적응하죠. 잘 적응해요. 우발적인 범죄보다. 그리고 또 잘 적응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또 현실이 오면 싫죠. 예를 들어서 저 떨어진 군대를 다시 가라. 갔다 와봤으니까 이제 나이도 먹었고 물론 신병처럼 똑같이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군대를 가야 하는 저희 아들보다는 제가 심적인 부담은 덜하죠. 대충 뭐
국방부 시계는 간다. 아니까. 그렇지만 막상 가면 싫죠. 고통스럽죠.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죄를 저질러서 검사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수사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것을 알고 범죄를 했어도 막상 구속되면 힘들어요. 힘든데 우발적으로, 그죠? 아니면 내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 에이씨,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거 깜빡 뭐 가보지 뭐. 그건 가기 전까진 이야기야. 가기 전까진. 예, 가는 순간 뭐 가면은 뭐 음식도 잘 나와, 사식도 잘 나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개소리고요. 예. 뭐 그런 얘기까지 제가 뭐 길게 할 필요는 없고, 가기 전까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가면은 못 견딥니다. 예, 특히 우발적으로 내가 잠깐 실수로 이렇게 예, 구속되는 경우는, 생각지 못하게 구속되는 경우는 멘붕이 오죠. 마치 뭐 저는 뭐 암 선고 받는 뭐 그런 기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결국은 글씨예요, 글씨. 글씨인데 제가 이 책을 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책에 보면 지금 이제 요건데 예,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카메라 잘 안 보이네, 그죠? 조명 때문에 너무 밝게 있구나. 예. 근데 이제 어, 여기 보면 요 겉표지 안에 깔끔하게 하고 이제 속지. 근데 요게 그 그냥 만들어진 속지가 아니고 예, 글씨 못 쓰는 사람이 가장 가독성 좋게 우리 부담 없이 반성문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굉장한 그 연습을 통해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반성문 용지, 그죠? 우리가 어떤 그릇에 음식을 담느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사실 그 조금이라도 더 우리 이제 그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판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한테 좀 우호적인, 그리고 또 나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하기 위해서는 예, 잘 써야 돼요. 문장도 잘 써야 되지만 일단 문장 전에 왜 문장은 한계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하도 그런 반성문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죠. 이 새끼 말만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제 잘 쓸 수 있게 고렇게 인제 그 안에 속지를 만든 겁니다, 이게. 예. 안에 보면 구속돼서 보면 그 좋은 반성문 용지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는. 그리고 밖에서 넣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요렇게 인제 책을 통해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인제 뭐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거 안에서 내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인 거니까 그리고 인제 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총 감안해서 만든 책입니다. 만든 책이라서 이게 뭐 비슷한 책들이 쭉 있는데, 제가 다른 책하고 분명히 좀 다른 것은, 다른 책은 예문을 열거한 거예요. 예문. 그죠? 누가 반성문 이렇게 썼다. 예문들. 그런데 다 봤어요, 저도. 다 봤는데 그거 가지고 못 써요. 왜 그러냐면 일단 문장 자체가 다 옛날 거예요. 어른들의 요즘 젊은 친구들 진짜 쓰기 힘든 문장들이 많고, 그리고 그렇게 쓴다고 해서 의미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예문을 따라서 쓰는 문장들은 이미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하도 읽은 내용들이라 다 비슷비슷해서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얘도 그래 열심히 베껴 썼구나, 그죠? 아니 베껴 쓰는 것도 노력이니까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봐줘요. 봐주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구속돼서 쓰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하고 많이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요걸 책을 좀 한 거예요.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그 일단 이 책이 그 다른 책보다 큽니다. 용지 사이즈 맞추다 보니까 A4 용지고요. 크고 페이지 수도 많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책과 왜 무게 대비 책값을 비교한다면
예, 이게 싼 가격입니다. 이게 싼 가격이고, 어, 그 안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 이제 최대한 그렇게 했고, 요 책은 우리 이제 그 가족들이 보내줘야 돼요. 가족들이. 예,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귀가 얇아져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막 변호사 구해달라, 뭐 누가 뭐 했다, 막 이런 그 헛소문들과 심리적인 불안감 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보면 내가 뭐가 필요하다 막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본인이 이제 보고 싶은 책이 있으니까. 그런데 책은 그죠? 우리가 내용을 읽기 전에 잘 모르잖아요. 내가 막상 받아서 그 책을 읽고 내가 구치소에서 지금 수감 중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게 되는 책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개선할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예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썼고 그만큼 또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주문하실 때 쿠팡에서 보시면 아니면 뭐 예스24나 우리 알라딘에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다 43,650원이에요. 이건 법적으로 이제 10% DC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캐시 적립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셔도 되고 요거는 좀 44,650원 조금 더 비싸죠. 그리고 캐시도 없습니다. 캐시도 없고 어 차이가 있죠. 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직접 저희 출판사에서 직접 배송을 해 주는 겁니다. 직접 배송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인제 내가 책을 받아 가지고 다시 내가 포장을 해서 보낼 거냐 아니면 내가 주문만 해서 바로 어떻게 해요? 예. 그 수용자한테 바로 받을 수 있게 하느냐, 하루라도 빨리 바로 받을 수 있게 하느냐. 그 차이가 있죠. 내가 책을 받아서 면회 갔을 때 넣어주겠다라고 하시면 예스24나 뭐 알라딘 쿠팡에서 43,650원짜리를 주문하시기 더 유리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죠? 바로 그냥 그 수용시설로 구치소로 넣어주고 싶다 책을 그럴 때는 44,650원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최대한 빨리 제가 준비를 해서 출판사에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죠? 예. 근데 이제 왜 더 비싸냐? 천 얼마가 어쩔 수 없어요. 어, 어차피 똑같은 책이지만 유통구조가 그래요. 이게 저는 이제 물류를 넘긴 거잖아요. 그죠? 출판사에 넘긴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예스24나 뭐 알라딘, 쿠팡 이런 데서 이제 판매할 때는 걔네들 물류 시스템으로 적은 택배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반송을 하더라도 걔네들이 수거를 하고 하지만 출판사에 직접 전화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1,000원 정도, 천 얼마죠? 더 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만 이제 시간은 좀 더 빨리 가죠. 그리고 이제 직접 구치소로 직접 가죠. 직접. 다시 한번 안 보내도 되니까 택배비가 절약되니까 이제 그거는 좀 줄일 수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배송비가 이거는 소매잖아요. 일주일에 몇 건이나 들어오겠어요. 직접 배달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죠? 그리고 그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직접 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싼 거죠. 비용이. 사실은 업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예스24나 알라딘에서 나가는 게 편하죠. 그죠? 뭐 직접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박스로 그쪽에다 책을 보내주고 걔네들이 알아서 이제 보내서 소매로 걔네들이 알아서 파는 인건비가 있으니까. 그런데 출판사로 직접 가면 번거로워요. 그리고 또 이제 걱정들 하시니까 한 시간이라도 빨리 전달될 수 있게 또 우체국으로 또 달려가야 되고 포장도 또 개별 포장해야 되니까 포장비도 더 들어가죠. 또 이제 받으신 분이 반송하시게 되면 반송비도 또 추가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 반송만 자꾸 경험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예,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또 어머님들 또 이렇게 우리 대개 보면 아들들이 속썩이죠, 뭐 아들들이. 예, 아들들이나 이제 애인, 남자친구가 속썩이죠. 뭐 여자분들이 구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그죠? 아무래도 여자들은 잘 안 나서잖아요. 남자들이 그또 확 그냥 홧김에 성질머리에. 그러다 보니까 막 걱정돼서 애타서 그리고 또 이제 잘 모르니까. 예. 원래 이제 범죄가 많은 그 범죄 가족들은 잘 알아요. 자기네들이 잘 알아서. 예, 뭐 아버지도 선배고 형도 선배고 또 조만간에 동생도 들어올 거고. 예,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아주 단련이 돼 있어서 이런 어떤 안 해보면 그런 사람들은 구치소에 들어왔을 때 완전 갑이에요, 갑. 예, 갑인데 예, 저도 그랬지만 주변에 구치소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 자체가 그 주변 사람들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좀 하루를 그러니까 좀 1시간이라도 빨리 여러분들한테 배송되고 혹시 궁금하거나 뭐 이런 거 좀 안내도 더 곁들여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반성문. 예, 요즘 이제 뭐 마음 같아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한 권 보내드리고 싶은데 또 이러면 또 어그로질이니까. 예, 아기야 뭐 공짜로 주면 안 되죠. 예, 본인이 필요하면 사겠지 뭐. 예.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거와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거는 참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어설프게 돈 좀 있다 이건 아니에요. 예, 진짜 뭐 상위 0.1%나 돼야 법원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혹시 구속된 가족들이 있으시면 또 이렇게 요즘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또 되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들 범죄들 대부분이 다 우발적인 자범이라고 하죠. 자범. 그놈의 성질을 못 참아서 아이 참. 네, 저처럼 판사님한테 절대로 법대로 하자고 하지 마시고 법대로 하자고 하면 바로 구속입니다. 아무리 사건이 경미하더라도. 그래서 요번에 법원 난입 사건은 아마 어렵다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죄질을 떠나서예요. 괘씸죄라는 게 있어서. 예. 근데 뭐 여담이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사람이 그래요. 내가 20대 때, 30대 때는 판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보다 지적으로 뛰어나고 그죠? 그러면 고개가 숙여지죠.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이게 지금 그 태극기 부대 노인네들이 하는 행동과 비슷해요. 예, 나이 먹는다는 게 참 취해지는 게 50이 넘다 보니까 나보다 어린 놈이 이씨 지가 판사를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뭘 한다고 어? 참 그래서 본의 아니게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했다가 한 3개월 못 되게 구치소 경험을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거와 감정적인 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속된 가족들이 감정적으로 내가 좀 진정하고 어떻게 이곳의 생활을 좀 더 의미 있게 그죠? 단순히 그냥 재수 없어서 내가 구치소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나와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쓰고자 했습니다. 제가 답답하게 느꼈었던 부분들을 제가 들어가서 있으면서 내가 요거는 나오자마자 한 권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썼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문은 쿠팡이나 뭐 쿠팡으로 하시면 요즘 뭐 쿠팡들 많이 쓰시니까 하시면 되고 44,650원은 좀 더 빨리 온다. 배달이 좀 더 빨리 된다라는 것하고 구치소로 직접 내가 희망하면 보내드릴 수 있는 거 그 이유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43,650원짜리로 하시게 되면 캐시 적립도 되고
무료 반품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